안녕하세요. 12월 23일 화요일 시장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는 S&P, 나스닥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 우리도 그 영향인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내 업종 차트를 보면 거래소가 4,000포인트 위에서 그러니까 어제 좀 올라서 그런가 그런데 오늘은 조금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고 최고 지수가 한 4,200이었잖아요. 이거 올해 안에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그러니까 코스피 100이 코스닥은 좀 1% 정도 하락을 했네요. 코스닥도 꾸준히 올라가지고 뭐 코스피만큼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천스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살펴보면 우리는 항상 수급 이런 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 누가 매수 주체로 들어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보시면 이제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연말인데 쌍끌이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나쁠 게 없죠. 개인들은 열심히 팔고 있고, 개인 입장에서도 지금 지수가 좋으니까 이럴 때 지금 매도를 한 다음에 미장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갖고 그 우리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역시 오늘 좋았고요. 하이닉스도 괜찮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쿠팡이 잠시만요. 이게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쿠팡이 소송에 걸렸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데이터 유출된 것 때문에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미국에서 이게 지금 어디선가 집단 소송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마 이게 악재로 더 작용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하락 추세였는데, 이 소송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 나빠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뭔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연말인데 좀 그렇네요. 시장도 보게 되면 미국 증시랑 이렇게 비슷하게 지수 자체는 괜찮았는데, 문제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환율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드디어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1481.90원 이렇게 돼 있네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이게 진정이 잘 안 됩니다. 뭐 대기업들 부르고 뭐 국민연금이랑 뭘 한다고 해도 지금 이제 우리가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 우리 개미 투자들도 많이 나가고 하는 것들이 환율에는 단기적으로 나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언젠가 돌아오면 좋겠지만 결국 우리가 달러를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능력만 유지한다면 뭐 결국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네, 인구가 감소하는데 GDP 성장률이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이 정말 굉장히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그 성장률을 유지를 한다라는 게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미국에서 뭐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대충 보니까 뭐 소비자 금융 보호국, 뭐 이 예산 중단 조치에 대해서 21개 주에서 뭐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라는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설립됐는데, 이게 예산을 만약에 제한을 하게 되면 만약에 금융이나 이런 데서 소비자 보호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네, 이게 오늘 이제 미국 본장에서 뭐 이런 게 영향이 있는지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게 미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견조하다. 연율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 GDP가 3.3%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뭡니까? 바이든 정부 때 한때 그 미국 인플레가 뭐 9% 이렇게 가가지고 금리를 막 올렸었잖아요.
결국 이제 장기간 동안 고금리를 유지를 해가지고 결국은 GDP 성장률이 금리랑 비슷하게끔, 그러니까 인플레는 뭐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하니까 결국 숫자를 맞춘 거죠. 몇 년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원래 코로나 전에 미국이 뭐 3% 이렇게 성장을 못하던 나라였잖아요. 근데 제일 덩치가 큰 나라가 연간 3% 가량의 GDP 성장이 있다. 그래서 금리도 이제 내년에 한두 차례 뭐 더 인하를 하면 3%에 근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GDP 성장률과 금리가 거의 일치하게 되니까 정말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봤던 장기 금리가 아니라 물가 상승은 2% 타겟팅이었는데 아마 이것도 뭐 말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가가 오르는 게 기조적으로 고착화가 되고 관세 때문에 또 물가가 내리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타겟팅을 하는 물가 상승률이 3% 정도다라고 해버리면 금리를 3%까지만 맞추면 문제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가 투자은행 8개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예측이 나온 게 최소 2번 한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3번까지도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비둘기적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증시가 바닥을 찍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달에 FOMC에서 하죠. 정확한 일정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스트레이트로 금리를 낮추게 된다. 그럼 이 예측이 맞아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고용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게 우려가 돼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먹혀가지고 경제 상황이 좀 괜찮아진다. 그럼 성공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처럼 미정비적 되다가 나중에 경기 침체 확인,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GDP 하락이나 실업률 증가 이런 걸 확인하고 나서 금리를 낮추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안 좋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걸 보실 때 항상 시장은 그 호재와 악재가 1년 내내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데 그 타이밍에 따라 어떨 때는 악재가 부각이 되고 어떨 때는 호재가 부각이 되죠. 그럼 이거를 이제 약간 음모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호재를 부각시켜서 증시가 랠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지수 추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팔아야 되는 거죠. 내 종목이 올라가면.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게 정석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내 종목이 하락을 하게 되거나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악재가 부각되게 되죠. 그럼 이제 공포를 불러서 연쇄적으로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관점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무게중심을 잘 잡고 투자를 해야겠죠. 제가 이 시장 점검을 재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종목은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보는 김에 미국의 빅테크주들을 이렇게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얘들이 뭐 나스닥을 끌어가는 애들이니까. 애플이 조금 내려왔네요. 네. 마이크론 견조합니다. 신고가죠. 신고가. 신고가에서는 추가 랠리를 기대해도 됩니다. 업황이 지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묵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랠리를 할 때 탄력이 굉장히 좋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좀 많이 올랐는데 여기 이제 골드 뭡니까 아멕스 제가 보이는 GLD 티커 GLD 저거 좀 뚫었네요. 금값이 한동안 더 랠리를 할 모양인가 봅니다. 그리고 지수 종목들 뭐 TQQQ나 VO나 QQQ나 그러니까 보세요. 주식이라는 게 위험 자산이잖아요. 위험 자산이 나름 이렇게 탄력을 받게 되면 안전 자산 같은 이 배당주들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사실 저는 고배당주 중에 슈드도 있고 한데 딴 게 아니라 그냥 그 뭡니까 부동산 관련된 거.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를 나눌 때 부동산 관련된 걸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금리가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결국 금리가 과거와 같은 제로 금리는 오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1% 이렇게 내려가면 뭡니까 할인율이라는 게 축 떨어지니까 아마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경기가 침체되면 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올 수는 없겠지만 침체되면 항상 나오는 거 뭡니까 돈을 풀지 않습니까.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양적 완화라는 게 있는데, 양적 완화를 하려면은 결국 그게 국채 발행을 늘려서 하는 거니까 금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되죠. 금리가 높을 때 양적 완화를 하긴 어렵죠. 그게 부채, 국가에서도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이자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 양적 완화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살포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뭐 주가 조작을 하면 폐감 망신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 봤어요. 오늘 코스닥 그 상승률 높은 종목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상한가를 갔네요.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죠. 거래가 죽어 있다가 어느 날 거래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면 한두 번 정도는 더 할 수도 있겠네요. 차트만 봤을 때. 한번 해먹었네, 이거는. 한 7월 달쯤에. 여름에 한번 하고 쭉 빠졌다가 다시 올리는데,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직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지금 요 파란 요 매물대를 뚫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달릴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스펙트럼을 넓혀서 보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했을 때 5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쭉 빠졌다가 한 번 더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요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간다면. 그냥 차트만 보는 겁니다. 차트만 보자면. 그다음에 두 번째 상한가 종목. 이거는 오늘은 상한가지만 며칠 동안 빌드업을 했네요. 일주일 동안. 거래가 없다가 빵 터졌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은 신규 진입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뷰티 쪽인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점에 물리니까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탈출 시점만 잡아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듯 보여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더 상승을, 물론 연속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오늘 거래가 뭔가 주포들이 털고 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거래량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이건 이제 저가 영역에서 아이고야, 이쪽 여기 앞에 하나 딱지가 붙었죠. 거래 불가. 이게 뭡니까 이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을 맞았는데 낙을 맞았는데도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게 사전 정보는 없으니까 차트만 보면 바닥에서 상한가니까 조금 추세를 돌린다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바닥에서 거래 터질 때를 우리가 매수 기회로 포착을 많이, 이게 뭡니까? 그 방향을 전환하는 신호로 해석을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근데 요 종목은 거래가 적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한가를 기준으로 조금 흘러내릴 수는 있지만, 이게 신호탄이라면, 반전의 신호탄이라면 여기 매물대가 꽉 차 있는 한 2,000원 중반까지는 볼 수도 있겠네요.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건데, 국내는 이렇게 이런 작은 종목들 이런 거 잘못 들어갔다가 큰일 납니다. 이런 거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66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제 기준으로 한 200억이었다는 거잖아요. 이런데 큰돈 태웠다가 물려버리면 못 나옵니다. 못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50만 원, 100만 원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국정밀기계 상한가를 갔네요. 이게 공통점이 보이죠. 다들 이렇게 거래가 없다가 빵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흑자 전환을 했다, 그럼 파세요. 이 종목도 거래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데 한두 번 더 갈 수는 있겠죠. 지난번 보시면 지난번에도 빵 터져서 하루 이틀 하고 딱 끝낸 거고, 그 질질질질 흘러내리다가 석 달 만에 또 빵, 이런 패턴들 너무 흔한데 국장에서는 이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몇 번 당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 시장으로 가는 거죠. 오늘 좀 시간이 돼서 여기서 줄이고 다음부터 제가 종목들 이렇게 한 번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